오늘은 제가 갤럭시 S23 기본형을 사용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박싱 당시 느꼈던 장단점이 한 달간 사용하면서 얼마나 큰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기에 앞서 디자인이 솔직히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받자마자 생폰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폰에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문득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니 스크래치가 생겨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가방에 핸드폰과 다른 물건들을 같이 넣어두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생겨버리니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남자답게 보호필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S23 디스플레이가 파손에 대해서는 강할지 모르겠지만 스크래치에 대해서는 그닥 강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생폰 사용을 염두에 두신다면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머니나 가방에 단독으로 넣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23 기본형 한 달 사용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형,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과의 급 나누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기본형 3개의 카메라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초광각, 광각, 망원을 두루 활용하다 보니 너무나도 편리하였습니다. 발줌을 하지 않더라도 핸드폰 렌즈를 변경하며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본형에도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여 발열 부분에 대해 같이 신경을 써준 점도 좋았습니다. 사용하면서 발열감으로 인해 불편했던 기억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충전을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도 발열감이 뜨거울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1Hz 디스플레이도 사용 편의성을 더해주었고 램이 8기가가 탑재되었지만 앱 구동 시 리프레시 현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다 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니 이 정도면 S23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의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기본형의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가 더욱 장점으로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번 갤럭시 S23 기본형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형을 사용하면서 느낀 요약은 이 정도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럼 각 항목에 따라 조금 더 상세하게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1인치의 사이즈는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기에 정말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도 프로 라인업에 6.1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란 것이죠.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크기이며 게임을 할 때에도 만족스러운 사이즈입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할 때는 당연히 가장 만족감이 높은 크기와 무게였고 그립감 역시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 휴대성이나 전화, 메신저 등 큰 사이즈로 인해 오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와이프 역시 S22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할 때는 큰 화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 외의 사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사이즈로 인해 손목 피로도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손이 작은 여성분들에게 기본형이 딱 좋은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6.1인치 사이즈가 스마트폰의 활용성과 휴대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적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6.1인치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은 사실 휴대성 하나만 보고 사용하기 때문이죠. 앞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느낌은 갤럭시의 카메라 정말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3개의 카메라가 탑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각 렌즈별 사진 퀄리티를 보여드리자면 초광각, 광각, 망원, 특히 망원 사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인물에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만족스러웠으며 인물을 강조하면서 뒷 배경화면의 아웃포커스와 함께 자연스러운 보케 효과도 훌륭하였죠.
요즘같이 하늘이 맑은 날의 풍경 사진도 초광각 렌즈를 통해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인물을 촬영할 때 사진 결과물이 조금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너무 사실적으로 촬영이 되다 보니 셀피 촬영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3을 사용하고 나서는 셀피 촬영이 많아졌습니다. 얼굴 피부톤도 자동적으로 화사하게 보정해주고 얼굴의 잡티나 울긋불긋한 구간도 갤럭시의 자동 보정으로 깨끗하게 촬영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보정된 깨끗한 피부톤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극사실주의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보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 이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던 아이폰 13 미니, 갤럭시 S23과 사이즈만 보더라도 급 차이가 엄청나죠. 누가 봐도 갤럭시 기본형이 훨씬 더 크며 무게도 많이 나가 보입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두 폰의 무게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느끼는 체감만으로 말씀드리면 아이폰 13 미니보다 갤럭시 기본형이 오히려 더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가지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폰 13 미니를 사용한 것이 휴대성 측면이었는데 갤럭시 기본형은 적어도 무게로부터 오는 휴대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들고 사용을 하더라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냥 무겁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립감을 추가하면 아이폰 13 미니와 비교가 될 순 없겠지만 무게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잠시 게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플레이할 때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앱 구동 속도는 조금 불만이었죠. 아이폰의 전작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아이폰 13 미니와 단순히 비교를 해보더라도 원신의 게임 구동 속도는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구동 속도를 제외하고 게임 플레이만 본다면 원활한 게임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 S22 시리즈와는 달리 발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모델에는 기본형에도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서 그런지 뜨거울 정도의 발열감이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충전을 하면서 원신 게임을 돌리더라도 따끈한 정도의 발열감이 느껴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테스트용으로 잠시 게임을 해본 것이라서 헤비 게임 유저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갤럭시 S23 기본형을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느낌과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사용할수록 더욱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더욱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갤럭시 S23 기본형 모델은 어떠실까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굳이 큰 화면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기본형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두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